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할 강의는 아이를 36개월 이전에 한글 읽기 교육을 했을 때, 그러니까 문자 학습이죠. 이거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기간이 36개월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기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기, 그때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간이 24개월이에요. 24개월 동안은 아이의 지능이 발달이 되는 그런 작업이 걸쳐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이의 언어 발달, 그러니까 말하는 거, 이런 언어 발달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36개월이에요. 36개월 이때까지는 아이의 여러 가지 호기심이 많이 자극을 하고 이것저것 탐구를 하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머릿속에 저장해가는 그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결정적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기간이에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 게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3살 때까지 아이의 사회성 교육과 애착관계, 여러 가지의 탐구의식,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나중에 창의성이나 생각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것,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분리불안, 선택적 항구증, 또 과잉행동장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기간 동안은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여러 가지를 탐구를 해주고 호기심을 자극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간에 문자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이 탐구할 시간도 없는 이 시간에 문자 학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 현상이 발생되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교육 강의가 좌뇌형과 우뇌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교육을 해요. 좌뇌형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지능이 많이 발달된 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또 우뇌형 아이들은 이런 탐구의식 같은 것이 많아서 이에 관련된 예술성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하지만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몇 개의 단계를 걸쳐 가지고 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걸쳐 가게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24개월까지 지능이 발달이 되고 36개월까지 사회성이 발달이 되며 여러 가지 탐구를 할 수 있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걸쳐서 36개월 이후에 아이들이 여러 방면에 관심을 보이고, 보통 36개월이 지나면은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재능에 대해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거에 많은 관심을 보이게 돼요. 하지만은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60개월이 지나면은 아이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때부터 슬슬 좌뇌 자극이 들어가면서 문자 등 여러 가지 학습을 위한 노출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금방 문자를 배울 수 있지만은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마다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7살이 넘으면은 그때부터 슬슬 좌뇌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문자 학습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문자 학습이나 술이나 연산,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다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잘 닦여져 있는 상태인데 얇은 막으로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예요. 왜? 우뇌 학습으로 아이들의 탐구의식을 늘려주기 위해서, 또 사회성을 늘려주기 위해서 잠깐 걸어 잠근 거예요. 하지만은 우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길이 닦여져 있는 게 아니라 닦아가는 과정이에요. 좌뇌 아이들과 달리.
이 닦아가면서 길이 잘 생성이 됐으면은 그때 문을 자동으로 열려요. 그게 보통 7살 이후예요. 그리고 이 문 자체도 좌뇌형과 다르게 문이 두꺼워요. 이 두꺼운 문이 길이 다 닦여져 있으면은 그때 자동으로 좌대 자극을 주면서 열리게 돼 있어요. 이때 우뇌형 아이들한테 강제적인 문자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 두꺼운 문을 길이 닦여져 있지 않는 이 와중에 이 문을 강제로 오한마로 때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이 뒤틀릴 수 있고 문이 박살이 날 수도 있고 문이 녹이 있을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살이 됐는데도 그 문이 열려야 될 그 시기에 제대로 우그러져 가지고 열리지도 않고, 이 강제로 때리다 보면은 거기 길 작업하는 거에 제대로 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한테는 이 강제로 문자 학습을 이른 시기에 시켜주다 보면은 길도 제대로 닦여져 있는 않는 상태에서 문을 강제로 뜯어 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로 길이 제대로 완벽하게 닦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길이 이미 다 닦여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장하는 뇌 자체도 우뇌형 아이들보다 월등히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뇌 자극을 주다 보면은 금방 막혔던 이 문이 깨져 버리면서 아이들이 빨리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단계를 걸쳐가면서 갔던 아이들은 이 어려운 단계에 걸쳐간 이 뇌가 활성화가 돼요. 하지만 너무 일찍, 이른 시기, 특히 36개월 이전에 빠른 좌뇌 학습을 시키면은 이 어려운 단계를 걸쳐서 정보 습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을 아이들이 감수를 하려 하지 않아요. 빨리 책을 봐서 아이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그 쉽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앉아서 책 읽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이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공부가 더 재밌는 거예요. 밖에서 나가 노는 것보다. 그래서 이 위험성 때문에 아이를 글자 노출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빠른 시기 안에 책을 읽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언어 습득을 하게 되고, 이러므로 아이가 4살이나 5살이 됐는데도 다른 아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책을 많이 읽었던 아이랑 책을 읽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했던 아이들하고 레벨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부모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고 생각되니까. 하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다른 아이랑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어울리질 못해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또 책만 보는 이런 여러 가지 강박 증상이 보일 수가 있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여러 가지 교구들을 가지고 놀거나 또 부모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시간보다 앉아서 책 읽는 그 시간이 더 재밌고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위험성 때문에 36개월 이전에 아이들을 문자 학습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성 문제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 쉽게 얻었으면은 그와 반대로 나쁜 점도 있게 되는데, 잃는 것이 너무 커요. 아이들과의 사회성,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창의하는 능력, 또 도전정신, 모험심,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궁금한 거 있어?
책 보고 찾아보면 돼요. 성인도 바쁘다 보니까 뭐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가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먼저 뒤져보잖아요. 이거는 성인이니까 정보화 시대에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은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7살 때까지 그거를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육감으로. 그런데 단순한 시각 정보로, 문자 학습으로 정보를 얻는 이 학술적 지식에 대한 이것을 더 편하다고 느끼면서 몸으로 하는 이런 정보는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기서 발생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36개월 이전에 아이가 진짜 타고난 영재가 아닌 이상 읽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게 했냐? 엄마가 하게 한 거예요. 아이를 책을 읽을 때 이 좌뇌형 아이들한테 글씨 한자 한자 손가락으로 찍어가면서 아이를 책을 읽힌 거예요. 또 집안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집안 전체를 책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교구나 또 장난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아이가 눈 뜨면 볼 수 있는 게 책들 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엄마들은 아이한테 계속 책만 보여주면서 책 읽어주고 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책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우뇌형 아이들은 책이 싫다면서 막 찾으러 돌아다니지만은 좌뇌형 아이들한테는 그게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개월 이전에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글씨를 읽을 수가 있어요.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엄마가 찍어주는 글씨를 그 즉시 다 스크린샷으로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나오면 엄마가 읽어줬던 그것을 기억한 다음에 그대로 읽게 돼요. 그러면서 문자 학습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빨리 읽는 이런 부모님들을 보면은 아이들한테 대부분 보면은 음절 학습을 시켰어요. 기어, 아, 뭐 니은, 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벌써 36개월 이전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음절 학습이나 교구로 이용해 가지고 할 때는 아이들이 특히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금방 한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이가 그냥 스스로 읽었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부모가 이런 교육을 시켰는데 아이가 좌뇌의 성격이 굉장히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금방 좌뇌에 있는 벽을 깨부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많이 깨부시고 스스로 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는 몇 번 안 읽어줬는데 읽어준 거를 다 기억을 하고 그거를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은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글을 깨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깨쳤던, 부모가 가르쳐서 깨쳤던 두 개 다 아이는 이 책에 대한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기 때문에, 또 읽는 것에 대한 그 즐거움을 맛봤기 때문에 어렵게 하는 이 경험학습을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가 체험학습하는데 이런 데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정상적인 단계를 거쳐 가지고 문자를 읽었던 아이들보다 뇌가 덜 발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미 읽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포기하라고 이런 제가 영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읽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책보다는 다른 교육에 많이 애써 주시고, 책 읽는 시간보다는 부모님이 읽어주는 그 시간을 더 투자를 하시고, 아이가 책 읽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재밌다는 것을 계속 찾아가지고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가 책 읽으면은 또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아, 우리 아이는 뭐 이제 3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책을 읽는다 그러면서 자랑하러 다니시고, 또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또 수학 연산 가르치고 또 뭐 다른 거 학과에 관련된 것도 가르치고 이러면은
아이는 운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아이는 연산을 하는 순간 운해가 멈춰요. 더 이상 발달을 안 해요. 그런데 이걸 빨리 시킨다고 뭐 5살 이전에 수학 연산시키고 이래버리면은 이 아이는 운해 발달 끝나요. 더 이상 발달을 못해요. 연산까지 발달됐으면은 좌뇌가 다 열린 상태예요. 아이한테 뇌에 들어갈 에너지는 일정량인데 그게 다 좌뇌로 쏠리게 되고, 좌뇌는 경험 방식보다 이론 방식을 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몸으로 뛰는 것보다 이론적인 내용을 더 중요시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 뭐 학교를 가면은 공부는 잘하겠죠. 그런데 이런 너무 일찍 아이들이 한글을 떼고 이런 한글에 관련된 책들을 아이 스스로 읽게 하거나 또 너무 책에 강박증이 가져가지고 매일매일 책만 보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 돼서 뭐 좋은 대학을 나오든 뭐를 하든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36개월 이전에 아이가 한글을 뗐을 때는 뗀 거는 뗀 거고 아이가 책을 읽게 하는 그 행위는 못하게 해주셔야 돼요. 웬만하면은 아이가 책을 읽고 싶다 그러시면은 부모가 책을 대신 읽어주세요. 또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책들을 읽어주시고 아이들 창의성을 자극할 만한 동화나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들, 이런 과학에 관련된 거 말고 아이들 창의성을 자극할 만한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주시면서 느낌 교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이 감정이 메마를 수가 있어요. 이 감정이 풍부한 상태에서 책을 읽는 거랑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읽는 거랑은 큰 차이가 나요. 그리고 60개월 이전에 아이들이 이 감정에 대한 게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좌뇌가 발달을 하면은 아이들이 많이 이기적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이 좌뇌 자체는 주체가 나예요. 운해는 주체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6개월 이전에 좌뇌가 발달을 해버리면은 주체 사상이 나일 수가 있어요. 남보다는 나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이기적이고 심하면은 소시오패스로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6개월 이전에 자이든 타이든 아이가 책을 읽게 됐다면은 그 이상 후속 교육은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탐구의식이나 여러 가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뇌를 많이 성장을 해 주셔서 아이들의 이 운에 있는 여러 개의 뇌들을 자극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아이가 책 이외에 다른 거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하시면은 그것에 어머니도 같이 배우셔서 아이랑 같이 많이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능력을 많이 늘려주시고 느낌 교감을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것으로 한글에 관련된 강의는 웬만큼 마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안 하고, 제가 한글을 배우는 이런 방법을 강의를 하고 싶은데 제 강의 취지도 모르게 그거를 가지고 또 60개월 이전의 아이들 또 36개월 이전의 아이들한테 그 방법을 써먹을까봐 그거는 안 하도록 할게요. 예전에 오은영 박사님이 설명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6세 후반 아이들한테 써먹으라고 했던 방법을 전부 다 뭐 36개월 이런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이 방법을 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막 다들 이렇게 답글을 쓴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답글들 보면서 제가 그 일일이 다 쓸 수도 없는 게 그게 다 1년 전 답글들이었거든요. 이미 그 아이들은 다 벌써 읽던지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망가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거기다가 댓글을 다시 달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런 좀 일찍 아이들을 한글을 깨치는 것에 대해서 좀 강의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것도 다들 이렇게 오랜 시간 전에 강의를 했고 또 댓글들도 다 예전에 했던 것들이라, 강의를 하나 할 때도 좀 신중하게 이렇게 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본인 경험상 그냥 일찍 부모님들이 하니까 이거에 맞춰서 하면은 조회수 많이 나오겠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좀 강의들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조회수, 구독자 이런 것들로 해서 돈 벌려고 이렇게 강의들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아이들을 상업성으로 이용하는 그런 강의들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많이 망가지기도 해요.